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메자닌 쪽에 좀 특화된 메자닌 쪽에 오랫동안 경력이 있는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코스닥 벤처 펀드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를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일단 이 특징이 이제 공모주 비율이 제일 높아요. 코스닥 벤처 펀드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오늘 소개드리는 것은 메자닌 쪽, 메자닌 쪽에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 운영하는 코스닥 벤처 펀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양력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분이거든요. 요 분인데 제가 이름은 조금 지웠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유출되면 문제가 될까봐 양력 좀 이름은 지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분은 이제 KB증권 AIV 이벤트 쪽에서 근무를 굉장히 해서 주로 운용하는 어떤 스킬이 메자닌 변동성 트레이딩, 액티브 롱숏, 이벤트 드리븐, 차익 거래, 롱숏, 블록들 이런 쪽으로 많이 훈련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프랍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랍 트레이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금융기관의 고유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금융기관의 고유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인데 수익률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아웃되는 이제 그런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실력을 인정을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운용사에 오셔가지고 이쪽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펀드를 좀 이제 저희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우리가 가입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펀드에 가입하는 이유는 글쎄 주식시장은 본인들이 주식시장을 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에 유튜브도 많고 자료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심한데 우리가 이제 펀드에 가입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수익성도 중요해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이 못하는 영역을 누군가에 대신해서 좀 수익을 보려는 그런 어떤 니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이 못하는 영역이 사실은 이제 수익을 내기가 안정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고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개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인데 예를 들면 이제 메자닌 시장 또는 어떤 이벤트를 활용하는 시장 또는 공모주 시장에서 추가 배정을 받는 거라든가 이것을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이라는 운용사 기관이라는 힘을 빌리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펀드에 가입할 때는 수익성도 좋지만 안정성도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금융기관 생활하면서 이 안정성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관계가 약하면 안정성이 높아요. 근데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관계가 깊으면 관계가 상관관계라지 않습니까? 상관관계가 높으면 안정성이 약해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연관돼서 생각을 보는데 이러한 시장들이 사실은 주식시장 변동성과 관계가 굉장히 약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안정성만 높으면 뭐냐 수익성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익성도 높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로서의 스킬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검토를 해볼 대상이죠. 그러면 결국에서 이 전문 수익성 부분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과거의 수익률이 그만큼 좋았냐. 이건 이제 수익성을 증빙하겠죠.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이제 요 과거의 수익률 데이터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펀드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건 꼭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컴플라이언스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제안서를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 요약 설명만 해드릴 뿐입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영상으로 만드냐면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제안서를 드려도 일반인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해독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상당히 이제 표현들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제안서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이것을 뭐 문서로 쓰기에는 너무나 글이 많아서 바로 앞에 모셔두고 제가 말로 설명하듯이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V 펀드 금융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질 않아요.
이건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 투자형 펀드 가입 시에는 반드시 제안서 또는 설명서를 받아보시고 지금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거 꼭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요약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서에서 핵심적인 부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가입하실 때는 제안서나 설명서를 받아봐서 가입 조건이라든가 뭐 중도 해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기간이 몇 년이냐, 또 성과 보수가 있느냐 없느냐, 수수료가 몇 프로냐, 뭐 이런 거 모든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는 거 이제 운용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펀드를 볼때 수익률이 몇 프로냐 그거보다는 운용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제일 먼저 따져요. 그래서 운용사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설명하러 오거든요. PT하러 오면 계속 저는 계속 질문하는 것은 당신이 하는 운용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리는 이 코스닥 벤처펀드에서 설명드리는 운용 구조는 크게 세 가지예요. 공모주 쪽에 투자하는 것, 매단인 쪽에 투자하는 것, 그 이벤트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 그 이벤트 드리븐이 나거든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오늘 설명드린 것은 이 매단인 쪽이 좀 강하신 분이 하는 운용 펀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용자 실력이라고 표시되는데 이 운용자가 뭐 이런 과거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주로 운용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주식 부분이 아니죠. 주식 부분이 아니고 뭐 매장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뭐 이런 쪽에 주로 특화된 그런 분이 운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벤처펀드 중에서 이 매장인 쪽이 조금 강화된, 제가 코스닥 벤처펀드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고정비율 표정 비율이 높다 플러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다양한 기법 중에서 요번 차례 소개해드리는 것은 매장인 쪽이 강하신 분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은 이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 거죠. IPO 공모주라고 하죠. IPO가 이제 공모주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수익을 지금 기여하는 수익은, 펀드에 기여한 수익은 뭐 한 8에서 10% 정도, 1년에 1년 기준으로 8에서 10% 정도 기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자닌 쪽에서 또 멀티 전략까지 포함해서는 한 6에서 9% 정도. 그래서 합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15%에서 2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상당히 수익률이 높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쪽은 왜 우리가 투자하는 거 보냐면, 공모주 쪽은 상승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76.6%라고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봐서. 그리고 수익률은 평균 수익 65.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면 상당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죠. 근데 배정 비율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026년도에 이 코스닥 벤처펀드의 그 배정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코스닥 시장, 아니 벤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배정 비율을 높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수혜를 지금 예상할 수가 있어요. 다음 메자닌 쪽에서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이제 메자닌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이벤트 드리븐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IPO 공모주에서 8에서 10%, 메자닌 쪽에서 6에서 9%, 합쳐서 15%. 과세 문제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과세 문제를 말씀했는데, 공모주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종합과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매단위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 수익을 15% 받다 하더라도 이 정도 부분, 뭐 맥시멈 잡아서 한 2분의 1 정도, 2분의 1 수익의 2분의 1 이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모주 부분, 매장인 부분에 대한 투자 설명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벤트 드리븐 부분은 이제 유상, 무상, 정자, 합병 또는 분할, 뭐 공개문서, 블록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벤트가 있을 때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의 이제 방법 중에서 공모주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공모주 투자하는 쪽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이게 메리트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공모주는 여기 보시면은
할인해서 발행을 해요. 한 20에서 40%또 할인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하니까 바로 시장에서 팔면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안정적인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그리고 상장 당일날 이 공모가 대비 또한 60에서 40%또 400%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할인 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당일날 이 정도 시가 대비 이만큼 올라가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1년도, 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 2025년도 과거 거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균 수익률이 한 54%, 29%, 82%, 65%, 68% 이렇게 수익이 나는 시장. 그러니까 너나 나나 없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이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공모주를 배정 비율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 전체 공모주에서 20%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1억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뭐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시장이에요, 공모시장이. 그런데 기관들은 많이 받아요. 기관들은 어떻게 많이 받냐면 기관한테 배정하는 물량도 있고요. 다음에 이 코스닥 벤처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또 30%만큼 더 받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관들은 배정 비율이 높죠. 그래서 공모주를 투자할 때는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코스닥 벤처 펀드라든가 이런 공모주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배정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공모주 투자 쪽은 배정 비율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이 이렇게 나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공모주 배정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는 그런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꼭 봤어요. 과거 걸 봤더니 과거 10년 공모주 시장을 봤더니 평균 수익률이 30%, 29%,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2016년도에 30%, 2017년도에 29%. 이렇게 쭉 수익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2022년, 2023년, 뭐 2023년도는 뭐 81%까지 수익 났네요. 2025년도에 68%가 수익 나고, 2024년도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5% 수익 났습니다. 상승 비율은 이렇게 높아요. 주식 투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승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상승 종목 비율이라고 해서 내가 100개 투자하면 69개가 상승하더라. 이런 승률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승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은 몇 프로냐? 이게 단순 평균 수익률 아니에요?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주식보다도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16년도에서 2025년도 공모기업의 상승 종목 평균 비율은 78%로 상승률이 이게 쉽게 말하면 승률이죠. 승률이 78%로 승률이 높은 시장이다. 그러면서 수익률은 단순 평균이 48% 수익률이다. 어마무시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코스닥 벤처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배정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이제 상승 종목 비율이 89%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특징이 2026년도에 코스닥 벤처 펀드 우선 배정 현황은 25%에서 30%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우리가 더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스닥 벤처 펀드를 투자하기에는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공모주 투자 시장을 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부터 2025년도에 우리가 공모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봤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오르는 게 매번 수익이 잘 나지는 않고요. 잘 날 때도 있고 좀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날 때도 수익률은 0% 이상이에요. 이게 수익률이 0%거든요. 수익률이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수익률은 0%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공모주 시장이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코스닥 벤처는 보통 3년짜리 들어가요. 2년 반에서 3년짜리 들기 때문에 3년 안에 한 번은 상승장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이 시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상승하는 구간을 만나기 때문에 충분히 공모주 펀드로서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뭐 1년차 수익이 안 났다라도 그 다음 차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오래 들고 두면 수익이 충분히 나더라. 이렇게 보고 그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가 이렇게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모주 주기 투자를 상당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공모주 쪽에 투자하는 전략을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메자닌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메자닌 쪽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우리가 예를 들은 게 전환사채를 예를 들어요. 보통 영어로는 CB라고 하죠. 왜 우리가 메자닌 쪽에 투자하려면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건 주가예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또 시장의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만 주식에도 투자하면 그건 손실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메자닌은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 형태로 보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채권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채권 형태로 갖고 있으면 손실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만약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보통 전환사채라고 하는데, 전환사채 말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자닌 투자하라 하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단위가 금액이 크고 또 일반인들은 받아주지도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관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메자닌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메자닌 투자의 예시를 좀 세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이분이 하신 거를 예를 든다면 이 전환권을 이제 행사를 하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데서 팔아서 수익을 본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서 나이스라는 어떤 종목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때 이제 전환을 했어요. 12 전환,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기관들은 여기서 청산을 했대요. 근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자닌 쪽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 훈련을 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 종목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으니까 유형이 선정하고 마진율 개선이 지속될 걸로 봐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때 슈팅이 나왔을 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메자닌도 실력차가 다 나 있는 거예요. 운용사마다. 이 메자닌 쪽을 잘 오랫동안 하신 분과 뭐 경험이 없는 분과 이런 실력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률이 46% 보고 나왔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메자닌 전환사채는 보통 1년 뒤에 하게끔 돼 있어요. 법정으로. 매수를 하고 바로 못 팔아요. 바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1년 뒤에나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 가능일이 이때 8월 8일이었던 거 봐요. 근데 이제 이 주식의 주가는 이제 이렇게 막 오르고 내려서 이때 거의 이제 피크를 달리는 이런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공매도로 해가지고 이때 이 주식을 차입을 해요. 차입을 해서 이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수익률이 계속 높았을 때. 그리고 이때 팔아버리고 이때 전환했을 때 그 주식을 가지고 다시 차입한 그 주식을 상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매도 기법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피크다고 판단됐을 때 공매도를 이용해서 피크일 때 팔아버리는 그런 기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가로서의 스킬이죠. 그래서 수익률을 그때 봤더니 한 90% 수익을 냈더라. 이런 기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주식은 CB를 이제 이 펀드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했어요. 보통주예요, 시장에서. 왜냐면 이 주식을 상당히 좋게 본 거죠. 좋게 봐서 이때 CB도 샀지만 이 CB에다 이 주식 이제 우리는 날 주식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직접 또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식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때 CB도 팔고 보통주도 파는 그래서 평균 수익이 135% 됐다. 이런 게 이제 그 운용사의 어떤 그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스킬이죠. 전문 능력이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떤 그 펀드를 맡기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자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분이 운영하신 거에 한 세 가지 케이스를 봐드렸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정성과 동시에 수익성을 도모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이벤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벤트 부분이라는 것은 보통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어요.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주가가 막 하염시 막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있고, 다음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BW 해가지고 이건 우리나라로 표현만 하면 신주인수 그거 사채라고 해요. 보통 워런트를 하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있어요.
일반인들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것도 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한 분야예요. 그럼 이런 것도 사실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인카 금융 서비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 지분 취득을 한다. 이제 공시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영권 방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막 지분을 막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을 사들여야 되니까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시를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청산을 했다. 그래서 수익률 한 19% 정도 갔다.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또 요것은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요. 차바이오텍 유상증자거든요. 차바이오텍 유상증자 할 때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청산을 했다. 그러니까 길게 끌고 가진 않죠. 그냥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을 보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다음에 요건 것은 이제 BW락에서 이제 워런트 신주이스크고 사채를 사서 이제 그걸 팔아서 수익을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요때 이제 그 BW 배정을 받아서 그때 한 차익 배수 평균이 한 67,000원인데 이때 파는 거죠. 71,000원 보고 짧은 기간 보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주식을 표현하면 단타라고 표현할까요? 짧은 기간을 어떤 순간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수익을 봤다. 그래서 이벤트 전략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큰 전략은 아까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공모주와 매단이 주고 이벤트는 약간 그 덧붙여서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매단이 쪽에 조금 특화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 경력은 이런 신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수익률이 몇 프로 났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수익률이 몇 프로냐? 검증을 해봐야겠죠. 이분이 운용한 펀드가 이렇게 수익이 났대요. 2022년도에 나이스 코스닥 벤처 펀드를 했더니 연환산 수익률이 34% 났고 연환산 수익률이 34% 났고 다음에 벤처 이후 같은 경우 이제 2023년도 연환산 수익률이 33%. 다음에 코스닥 벤처펀드 30%. 다음에 요번에 이제 저희 센터가 2025년 9월 2일 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소개를 해서 그래서 1호 펀드를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 지금 연환산 수익률 한 62% 났어요. 단순 수익률은 10% 났어요. 그러니까 2개월 만에 10%를 낸 거예요. 뭐 상당히 잘한 겁니다. 물론 주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주식시장과는 조금 관련성이 좀 없는 관련성이 좀 적은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프랍 트레이더로서 활동했었던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때도 이렇게 수익을 상당히 잘 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증된 데이터로서 검증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에 가입하는 이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성이 먼저죠. 수익성이 먼저는 것은 이 사람이 전문가로서 스킬이 있느냐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정성이 있느냐 이제 보는데 안정성 있는 분야는 것은 주식시장과 좀 변동성이 적어야 돼요. 변동성이 적은 분야에서 하는 거냐 관계가 적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단위 시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공모주 시장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것은 개인이 못하는 영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이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펀드라는 걸 가입해서 수익을 보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년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그러면서 좀 종합과세도 빠지는 걸 원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서 요번에 소개드린 펀드가 상당히 적격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로서 매단위 쪽에 좀 특화된 그런 펀드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이제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이제 드릴 거니까 제안서에 보면은 뭐 가입 조건이 다 나오거든요. 뭐 취소 가입 조건은 얼마고, 다음에 기간은 어떻게 되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다음에 성과보수라는 게 있어요. 성과보수가 몇 프로 나면 몇 프로 가져간다.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꼭 제안서를 받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